저는 이거를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는 게 바보죠. 절대 쉬운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용기를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커뮤니티에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 좀 복마마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좀 메일로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또 해결 방안이 있는지 같이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복마마의 사연이 꼽히는 것, 이 컨텐츠의 이름을 복사꽃이라고 지었습니다. 복사꽃. 약간 촌스럽긴 하긴 한데 은근히 맞아요. 예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봄에 아주 어울리는 옛날에 우리 노래 있잖아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근데 빨간 장미 찾아보니까 없어요. 수요일에는 하얀 장미를. 오늘 꽃 받고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경매를 시작해 보려는데 집안에 반대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지금. 자, 복마마님 안녕하세요. 남편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주부 구독자입니다. 빙글빙글 돌고 영상 속의 즐거운 복마마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동네 언니 같은 친근감도 들기도 합니다. 저 다 그렇게 봐요. 다름이 아니고 부동산의 부도 모르던 제가 복마마님의 영상과 책을 보면서 노후 대비를 꿈꾸고 있습니다. 애들은 다 성인이 되어서 자기 생활하느라 바쁘고요. 남편은 퇴직이 7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나이대네요. 자, 저희가 앞으로 30년 이상은 더 살아갈 텐데 퇴직을 해서 작은 연금을 받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조금은 막막하기도 합니다. 되게 막막하시겠다. 왜냐면은 지금 7년 정도 남았고 아마 완전 전업주부이신 것 같아요. 더 한번 읽어볼게요. 애들 결혼하면 결혼 자금도 보태줘야 하고, 그렇죠. 자, 애들한테 나이 먹고 용돈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되게 공감 가는 말씀이세요. 제 친구네 부부는 퇴직 자금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최근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을 안 쓰는 대신에 둘이 하루 종일 가게를 붙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네요. 저도 그 친구처럼 자영업을 시작을 해봐야 하는 건지 고민하던 와중에 복마마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마마님의 임장 영상을 보면서 세상에 다양한 물건들이 경매에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한 책에서도 경매에 대해서 쉽고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은 생각이세요. 자, 아파트나 상가를 받아서 세받고 느지막히나마 집주인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야기할 때 요즘 관심사인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웬걸 저희 남편은 무슨 경매냐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은 남들 배만 부르게 해준다고 결사반대하네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적으면 좀 덜 쓰고 적게 살자고 괜히 욕심부려서 손해 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아끼고 살면 되죠. 낙찰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시도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복마마님처럼 남편과 같이 임장도 다녀보고 싶은데 이 사람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복마마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처음에 다 그랬었어요. 50대에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아이들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뭐 자기들이 벌어서 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요. 결혼하는데 아무래도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부모가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걱정거리이기도 하시고 저도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 영상들을 이제 보시다가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재미있게 시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친근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동네 언니같이 저를 여기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옆집 언니 같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 세미나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만큼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00살을 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노인정에 가보셔도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셔가지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70대 노인분이셨어요. 맨날 집에서 복마마
드라마 유튜브 틀어놓고 뭐 뱅글뱅글 돌아보기도 하시고 노래도 같이 불러보시고 막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노인정도 가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하시지 왜 집에만 계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아유 노인정 가면 막내시라는 거죠. 맨날 설거지만 시키고 커피 심부름만 시켜서 안 간다는 거예요. 다 막 90 넘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70대는 거기 가면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그래서 노인정 안 가신대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려면 친구가 밥 한 번 사면은 다음엔 내가 또 사야 되고 여러 명이 만나면 들어오는 돈이 없으시대요. 퇴직을 하셔가지고 연금이 100만 원 정도 이제 국민연금에서 나오신대요. 그거는 근데 남편이 자기 평생 일해가지고 노후에 받는 용돈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거를 생활비로 뺏어가면 안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얻어 쓰지를 못하신대요.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걸로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 걸로 좀 이제 보태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지금 하신다는 거죠. 이제 빌라에 거주하시는데 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분이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저런 거 하나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좀 받았으면 내가 조금만 젊었을 때 이런 걸 좀 해놨으면 너무너무 후회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최소한 50대라도 몇 개를 좀 해놨었으면 그 생활비가 조금만 더 들어오는 데가 몇십만 원만 더 있다면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이제 너무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진짜 50대 우리 나이에 빨리 제2의 인생을 설계하게 해드려야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약간의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근데 마침 오늘 이제 이분의 사연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좀 갈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살아온 날만큼 살아야 돼요.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등이라는 거 아시죠? 1위예요, 1위. 이건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많이들 옛날에는 퇴직을 하신 분들이 차렸던 게 치킨집, 피자집, 아니면 고깃집 이런 것들을 많이 차리셨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손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경매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커피 가게도요.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내어주는데 사람들이 몰려요. 나이 든 사람들이 커피 내주는데 안 갈라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고 프랜차이즈 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좀 반대입니다. 자영업에 특화된 뭐 어떤 기술이 있는 분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거는 정말 적극 추천을 해야 되죠. 기술이 없는데 누구나 쉽게 차리는 프랜차이즈를 내가 차리면 나도 그냥 먹고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쉽게 하시는 거는 진짜 저는 반대예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까 남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남의 배만 불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알고 덤비면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저도 여태까지 경매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 한 번도 남의 돈을 물어주거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번, 3번 검색하고 2번, 3번 더 확인하고 경매는 내가 공부해서 안전하게만 낙찰을 받는다면 이 부동산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샀던 낙찰받았던 금액보다 더 싸게 팔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가보다 이미 나는 싸게 받았거든요. 돈을 더 붙여서 팔기는 팔아도 손해를 보면서 낙찰받은 물건을 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판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게 바보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꼭 경매를 특히 부동산에서도 경매를 노후를 준비하시는 거를 정말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편이 반대하시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돈을 잘 버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경매를 알게 된 거죠. 저녁에 퇴근하면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을 설득을 하고 가족을 설득하는데 아무도 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몇 년을 공부만 하고 이렇게 그냥 눈팅만 하다가 경매 회사로 이제 입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배우는 시간도 필요했고요,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미쳤나.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정말 이 일을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이 일을 배우고 싶은지. 절대 쉬운 건 없어요. 시작을 할 때 절대 쉬운 건 없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도 어려움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할 용기가 있으면 하셔라 이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말고 포기할 거면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용기를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누가 반대해도 이뤄내고 내가 하고 싶다면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보여줄 때까지 좀 시간은 걸리겠죠. 남편의 그냥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말들로 막 나를 엄청 괴롭히겠죠. 그거를 내가 견뎌내고 우리 나이에 이제 하다가 말 거면 진짜 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주부님한테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보시고 중간에 포기하실 거 아니라면 용기 내시고 해보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응원해드리고 싶고 저하고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생 2막을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도움이 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의 선택이 중요한 거거든요. 용기가 필요한 거고 경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매력적이고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지만 용기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